정치권 지금 금태섭 전 의원 이슈로 굉장히 뒷말들이 많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금태섭 징계, 헌법과 상충, 여당 내에서 커지는 마찰음이다. 지금 뭐 징계를 거둬야 된다는 주장, 그리고 뭐 아니다라는 주장 뭐 맞서고 있고요. 금태섭 전 의원은 표결 이후 징계, 이거 유례가 없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말 보탤 필요가 없다. 진화에 나서는 모습까지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소신 칭찬 하루 만에 당 떠나라. 금태섭을 저격한 김남국 의원, 조선 의원입니다. 뭐 표리부동한 모습이다. 무소속으로 활동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그 전날 어떤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약간 좀 다르게 얘기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뭐 박용진 의원이 초선 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배워야 될 자세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떠나라. 표리부동.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리둥절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주제와 관련해 지금부터 빈칸 채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이 상상력을 좀 발휘하는 순서인데요. 보시죠. 이겁니다. 이 제목의 빈칸을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박시환 교수님께서 좀 짐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가 있습니다. 무엇 강박이 도를 넘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 표현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무엇 강박 도 넘었다. 민주 금태섭 징계 위헌 논란 비화되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무슨 강박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걸 인용해서 지금 써놨는데 자, 그럼 두 분이 쓰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당의 윤리심판원에서는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수기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당내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가지고 당론이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소중하고 굉장히 옳다라고 믿는 만큼 또 그만큼 다른 타인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소신 발언을 했다고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본인이 지역구를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낙천이라는 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네, 뭐 영상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무슨 강박이 도를 넘었다. 지금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먼저 박시환 교수님께서는 강제당론이라고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당론 강박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뭐 표면적으로도 강제당론이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원스피커였습니다. 원스피커. 하나의 목소리. 그러니까 여당과 청와대가 한 목소리를 내자. 원보이스가 아니고 원스피커였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목소리 내지 마라 이거였어요. 예. 총선 때는 필요한데 이게 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그것이 강제당론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이 되고 또 그렇게 압박이 돼서 딴소리 못하게 하는 이게 좀 너무 도를 지나친 거 아니냐. 어떻게 당내에서 이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이견을 갖다가 뭐 반대표를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기권했는데 거기다가 이미 공천에서 탈락한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한다. 이거는 좀 강박 아니냐 진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게 너무 도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단일대오 강박 도넘어. 단일대오는 민주화 운동 당시에 많이 썼던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면은 한 당에 국회의원 한 명씩이면 되지 않을까요? 미래통합당 한 명,
더불어민주당 한 명씩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아까 통일하면. 박시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원 스피커가 그런 뜻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헌법하고 오. 국회법에도 위반되잖아요. 예.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예. 국익에 우선하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당규 이거 차원을 넘어선 헌법 위반이에요. 예. 골프는 로컬 룰이 우선이죠. 골프는. 예. 골프는 PGA 룰보다 그 골프장에 있는 룰이 우선이에요. 그 그런 지역 겁니까, 사회에서. 원래?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을 예. 골프장 온 손님도 아니고 예. 저렇게 마구 하면 안 되죠. 링컨도요. 수정헌법 13조 예. 남북전쟁 중에 통과시킬 때 예. 공화당 의원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민주당 의원보다. 예. 막바지까지 반대하는 20명을 끝까지 설득했거든요. 저는 이게 민주주의에 예.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예. 앞으로 계속 뭐 통일해서 간다는 건데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민주주의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께서 각각 강제당론 단일대오 이렇게 답을 추정해 주셨는데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강박도 넘었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보여주세요. 단일대오군요. 윤용걸 전 대표님께서 혹시 신문을 보고 오신 거 아닐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답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아무튼 맞춰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현구택 부회장께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반론이랄까요? 좀 발언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은 금태섭 전 의원이 이거를 공수처를 반대한 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동안 저도 쓴 글도 읽어보고 했는데 예. 물론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어차피 검찰이 장악하게 돼 있다. 특수부 줄이는데 왜 설치하냐. 세계 유례 없다 이러는데 저는 아마 이 공수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잘 망각하지 않아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장 1번으로 신경 썼던 법이 공수처법이에요. 지난 20년간 만들려고 했던 법이고요. 어찌 보면 선거법,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기 전에 어찌 보면 선거제로 갔을 때 최소한 10석 이상 손해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도 사실 의석수 10석 이상과도 바꿀 수 있을 만한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법이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소신하고 반대한다, 아니면 기권했다.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계속 당은 당규만 말씀하시는데 예.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헌법에도 보면 정당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당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도 헌법이 보장되는 거다.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예. 당은 당규와 헌법 문제로 볼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시민단체에서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이라서 정치권을 좀 넘어서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동지가 오늘은 경쟁자가 되는 정치인들의 질긴 인연 앞서 기사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악연보다는요, 좋은 인연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다시 그분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